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한 내용인데요. 크게 네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와 관련해서, 즉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난 12월 16일 본인이 정직 2개월 사인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제 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범우도당당하게 대검청사에 나와서 8일 동안, 9일 동안 그동안 못 챙겼던 일들을 챙기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2시 조금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 그러면서도 약간 보면 일바 뒤끝을 장렬하고 있어요.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네 번째,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과인지 뭔지 좀 헷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게 사과야 배야, 이게 사과야 꽃감이야 라고 얘기하더군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애매모호한,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법원의 결정을 갖다 부정할 수도 없고 패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으면서도 뭔가 구겨진 자존심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두 가지 또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낙연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법제사법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결정의 의미를 갖다가 잘 새겨서 윤석열 총장 자숙하라 이런 것 하나 하고 하나만 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현재 권력기관 TF, 권력기관이라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을 얘기합니다. 그 국가 권력기관 TF를 갖다가 이제는 국정원은 이미 장악되었고 경찰은 완전히 자기 수족이 되었으니 이제 검찰개혁 TF로 전환시켜서 보다 가열차게 검찰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개혁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것이 검찰개혁인 듯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다수의 대한민국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여 죄가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헌신 봉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면서 굿캅, 좋은 경찰 행세를 하는 그 와중에 민주당과 지금 이낙연 대표는 배드캅, 악덕 경찰 역할을 하겠다 하고 자임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12월 16일 9일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것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니까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제청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70분간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흔한 얘기로 살살 좀 비율을 맞춰가면서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잔뜩 추켜 세우는 가운데 사실상 토사구팽시켰죠. 사표를 갖다 내라고 은근히 조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것을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날 나와서 추미애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뭐 정호승의 시던가요?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꿈꾸었다라는 산산조각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시를 인용해놓고 8일 9일째 지금 묵묵부답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특히 어젯밤 10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른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인용 결정이 난 이후에 법무부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자기 페이스북에 그동안 그렇게 뻔질나게 사사건건, 심지어는 부동산 문제까지도 사사건건 올리던 추미애 씨가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보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받으려고 추미애 장관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황이 이쯤 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내년 출범하게 될 공수처 앞두고 검찰을 어떻게 하든지 좀 뭔가 좀 뒤죽박죽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자면 추미애 씨의 마지막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데 추미애 씨 입장에서도 무슨 흥이 나서 마지막까지 악역을 담당하겠습니까? 추미애 씨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온 동네 욕 다 먹어가면서 심지어는 미친 사람 얘기, 광렬하는 이야기, 소리,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망나니 역할을 했는데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 그동안 수고했어, 좀 쉬어 라는, 그걸 어떻게 보면 배신의 칼날에 추미애 씨도 보면 아마 힘이 쭉 빠졌을 겁니다. 근데 이미 벌써 대한민국 검사들은 추미애 씨 빨리 사퇴하라. 이미 사표 냈으니까 사퇴한 거죠. 문제는 후임 장관이 올 때까지 과연 그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퇴임식을 갖고, 월요일날 가져야겠군요. 월요일날에도 퇴임식을 갖고 물러나면 어쨌든 이용구 법무차관이 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통상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 후임 장관이 지명되었다 하더라도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임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임명 사인이 난 그날 이제 퇴임 장관은 퇴임식을 갖고 신임 장관은 취임식을 갖는 것이 최근의 관례입니다. 그러니 지금 검사들은 이거예요. 혹시라도 추미애 씨가 내년 1월에 있게 될 검찰의 고위급, 중고위급 인사에서 그야말로 자신에게 좀 저항하고 자신에게 반대했던 고위직 검사들을 대거 물먹이고 또 자기에게 어쨌든 헌신했던 그런 검사들을 갖다가 이제 꽃보직을 갖다 주는 그와 같이 아주 편파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인사를 갖다 해놓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추미애 씨가 역사에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참 보면 참 오명을 남겼습니다만 이거 하나만은 추미애 씨도 좀 정확해 줬으면 좋겠어요. 통상 물러가는 장관이 인사하는 것은 그거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관은 이미 사표를 낸 상태에서 사표가 이미 수리된 거 아닙니까? 다만 사표가 수리되어서 이제 후임 장관이 결정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추미애 장관은 여기에서 즉각 퇴임식을 갖든지, 아니면 퇴임식 갖기 싫고 최소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 후임 장관이 등청하는 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은 그나마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신임 장관이 누가 되었던 간에 신임 장관이 조금 한두 주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신임 장관이 함께 일할 그런 진용을 갖다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사의 진용을 짜는 것이 정답, 옳은 수순이고 그것이 바로 도리고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한 상식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몰상식한 일로서
그야말로 한 해를 보내왔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마지막 순간에 이성을 되찾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야말로 망나니의 역할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최소한 현재 9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추미애 씨의 행태로 보아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한 얘기로 내가 물러가는 마당에 그래도 정치, 지역구 5선 의원까지 한 추미애 씨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굳이 또 한 번의 피박을 쓸 이유가 없겠죠. 저는 최소한 그 정도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추미애 씨,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 헌정사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공헌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2018년 그 당시 평창 동계 올림픽을 놓고 온 동네 욕을 하던 그 괴 집단을 갖다가 저놈들이 옛날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아마 그놈들일 거야 라고 해서 수사 의뢰함으로써 김경수와 드루킹을 갖다가 파헤쳐냈고, 결국 이제 김경수가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제 1심, 2심이 다릅니다만은 선거법 위반이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입니다. 업무방해는 1, 2심 다 유죄고요. 2심에서 무죄가 났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순간은 그 모든 칼날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김경수가 대통령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보면 드루킹을 통해서 그 댓글 조작을 했을까요? 1억 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문재인 후보였던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을 갖다가 만든 단초를 만들었던 사람은 추미애 씨입니다. 두 번째 추미애 씨의 공헌, 바로 이번에 올 한 해 동안 법무장관으로서 그야말로 무법부 장관이라는 그 악명을 들어가면서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하다가 결국 막판에 모든 것이 뒤집어짐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갖다가 급격히 초래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그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민주헌정사적 측면에서 큰 공헌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공헌은 뭘까요? 이번에 세 번째 공헌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추미애 씨가 어떤 일을 하든 세 번째 공헌을 한다고 봅니다. 추미애 씨가 지금 사표를 낸 상태에서 대통령이 결재가 나기 전이라도 즉시 퇴임실을 갖는다면은 그건 민주헌정사적 측면에서 기여입니다. 또 만약에 추미애 씨가 어쨌든 서운한 감정을 딛고 서운한 감정을 다 싣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나니 역할을 하면서 검찰 인사를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국민적 역풍이 불러올 것이며, 그야말로 이번에 검사들 2200명 검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든 간에 추미애 씨는 세 번째 민주헌정사적 측면에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절묘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속으로 땅을 칠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면 이 행정법원에서 설마 대통령이 제가한 것을 갖다가 판사가 뒤집을 줄 누가 알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추미애를 갖다 그냥 바로 사표 내라고 그러지 않는 건데, 괜히 쓸데없이 괜히 나 폼 잡는다고 추미애 사표 받는 바람에 마지막까지 추미애 못 써먹게 생겼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아마 한탄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에게 사과 같지 않은 사과, 이게 누구 말대로 사과인지 벤지 모를 사과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행태를 취하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데드덕의 현상은 그야말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듯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봐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